이번 영상은 주가 움직임의 기본인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저는 주식을 매매할 때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가야 될 자리는 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해야 될 자리이며 반대로 말하면은 떨어져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.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주가는 하락하며 떨어질 자리에서 안 떨어지면 주가는 상승합니다.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매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스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. 초보자분들,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, 그냥 샀다가 안 오르고 떨어진다면 무조건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손절을 못해서 물렸다는 것인데, 손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만 안다면 어느 정도 손절과 가까워질 수 있고 이해가 쉽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.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주가는 떨어지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좋은 종목은 얼마 떨어지지 않고 다시 가야 될 자리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다시 올라올 때 재매수를 하면 되며 다시 올라오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 떨어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어서 저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다면 과감하게 매매를 포기하고 있습니다. 매도한 뒤에 갑자기 상승해서 급등해버리면 아쉽겠지만 놓아줍니다.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며 제가 말하는 가야 될 자리는 쉽게 생각하시면 전 고점 또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가야 될 자리를 볼 때 일봉으로 봐도 되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분봉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. 가야 될 자리는 어떤 종목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다면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떨어지다가 반등하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. 현대에너지솔루션부터 설명드릴 텐데 최근에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. 신규 주고 현재 신고가 근처 상태. 이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3거래일 동안 거의 눌리지도 않고 상승했습니다. 그럼 이 종목은 여기서 가야 될 자리입니다. 여기서 이 23,500원을 뚫고 이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하락했습니다. 하락하는 도중에 그전 양봉까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마이너스 5%.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은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.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안 좋은 종목이라면 주가가 끝까지 내려갑니다. 안 좋은 종목을 예로 들면은 자이에스앤디가 이렇게 조정을 주는 단계에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. 그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황금선을 회복하고 장대 양봉이 뜬 상태에서 가야 될 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. 고점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가야 될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끝까지 무너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뒤로 힘을 못 쓰고 무너져 버립니다.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와서 이 고점 근처까지 반등해줬다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렸을 겁니다.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든 세력이든 매수세가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. 항상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 거래량이 늘어난과 동시에 주가가 고점을 뚫으면서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져서 떨어지는 칼날을 쉽게 잡지가 않습니다. 자이에스앤디를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 없이 황금선을 깨고 그 뒤에도 제대로 된 힘이 없습니다. 하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여기까지는 안 좋았습니다.
여기서 가야 될 자리인데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습니다. 처음에 마이너스 5%,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5%,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4%까지. 이 세 개의 음봉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이거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이틀 동안 보시면 주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. 하루 만에 6%, 종가가 5%,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가야 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하락했으면 자이S&D처럼 그냥 이렇게 양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하락이 나올 텐데 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다시 반등했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. 다시 가야 될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서 주가가 이 전 음봉,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 음봉을 회복해 준다면 여기서 또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전에 종목의 특성을 보시면은 하루에 12%, 하루에 상한가, 이렇게 강한 종목이 지금 참고 있습니다. 참고 있다가 가야 될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준다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뭐 하루에 10%, 많게는 20%, 그 정도의 양봉이 뜰 수가 있습니다. 이 음봉의 시초가가 22,750원입니다. 그러니까 22,750원까지 다시 반등하거나 아니면 반등하는 과정에서 22,750원은 회복을 해줄 것 같다 싶을 때 들어가야지 가야 될 자리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반등해서 다시 가야 될 자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가야지 정상입니다. 하지만 올라왔다가 또 가지 못한다면 여기서 주가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추락하다가 올라오면 또 가야 될 자리. 어차피 주식을 움직이는 것은 주포이기 때문에 언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에 가야 될 자리를 강력하게 지켜준다면 전에 상한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10%에서 20% 정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에코프로 BM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. 최근에 엄청 대박 공시가 뜨고선 하루 만에 20% 다음에 끝까지 상승했습니다. 이때 20%는 공시 때문에 올랐다고 하지만 그 뒤로 보시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. 주식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런 공시가 뜨고선 상승할 때 안 좋은 종목이라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서 양봉을 다 잡아먹습니다. 결국에 양봉을 다 잡아먹는다면은 그냥 일회성 공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주가가 빠지지 않아서 일회성 공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날 2월 3일 날 수급을 보시면 아무래도 수급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. 2월 3일 그리고 2월 4일 그 뒤로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끝까지 팔고 있습니다. 다행히 외국인은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물량을 많이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은 끝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선 오른다. 이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급만 봤을 때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오른다는 뜻입니다.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안 빠지는 종목이 있지만 또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한진카를 보시면 12월 23일 날 20% 양봉이 뜨고 수급이 다 나갔습니다. 12월 23일. 여기서 수급이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만 본다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빠져야 정상. 그러니까 결국에 빠졌습니다. 주가가 빠져서 정상이 되었고 그 뒤로도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2달 정도 시간이 흐르자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만약에 이게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4만원 근처에서 머물다가 결국에 황금선을 깨고
3만원대로 진입을 하였을 텐데 다시 그전 양봉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.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빠져야 될 자리 그리고 가야 될 자리, 이 두 개만 생각을 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.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고 2배, 3배 외치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전 고점과 비교를 하면서 가야 될 자리, 빠져야 될 자리만 생각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더라도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. 지금 제가 관심 종목이나 이전에 분류해 놓았던 종목들을 아무거나 잡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가스텔 바작도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습니다.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무너지던 종목이 거래량을 싣고선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으면은 이 올라온 자리를 유지해 줄 때 그때가 가야 될 자리가 만들어집니다. 올라왔고 그 자리를 유지해 줘야지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자리를 유지해 주지 못하고 음봉이 떴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져서 다시 양봉을 다 잡아먹어야 될 자리인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선 다시 반등했습니다.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다시 반등한 상태고 제가 아마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게 2월 6일인가 2월 7일쯤인데 그 다음에 월요일 시장에서 장중에 6%까지 상승했습니다. 14,650원까지 상승하면서 전 고점을 뚫어주려고 했지만 이 가야 될 자리에서 실패하자 주가가 쉬지 않고 무너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전 고점을 뚫었다면 엄청난 상승이 나와서 15,000원, 16,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상승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. 당연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실망 매물과 함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. 이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손절을 하기가 쉽다는 뜻인데 만약에 여기서 사서 보유를 했다면 계속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올라갔다가 전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나의 매수가까지 내려왔다면 손절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전 고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. 어차피 주가가 일자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 고점과 가까워진다면 가야 될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스텔 바작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. 하루에 7만 주, 15만 주. 그리고 계속적인 하락. 지금은 힘든 상태이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한 14,000원 정도를 회복해 준다면 그때가 또 가야 될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주식을 보유 안 하는 것은 이 가스텔 바작이 다시 14,000원까지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. 만약에 지금 보유했다가 주가가 어떻게든 올라온다면 수익이 크게 발생하겠지만 이 알 수 없는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고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를 만들어주는 확실한 자리가 생길 때 그때만 접근해서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합니다. 하나씩 다 찝어보면 전부 다 자리가 있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이날 산 게 이렇게 전 고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때 고점이 이때 캔들을 보시면 캔들 자체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. 상승하다가 상승 실패한 캔들이기 때문에 캔들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캔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하락, 또 그 다음 날에도 하락, 3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왔습니다. 이 3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오면서 이 양봉이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. 이 양봉을 전부 잡아먹은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서 주가가 그냥 한 52,000원 상태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현금선을 깨거나 이래야 정상인데 그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
제가 영상으로 한 이쯤에서부턴가 이날인가 이날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관심 종목에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지켜봤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. 만약에 현재까지도 주가가 5만원 초반에서 논다면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이 고점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입니다. 이렇게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. 세경 하이테크도 최근에 급등한 게 여기서 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가야 될 자리입니다. 보시면은 어떤 종목을 그냥 다 살펴보더라도 정말 간단합니다. 세경 하이테크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보시면 전 고점이 1월 2일날 36,300원,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. 여기서 못 가니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떨어졌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옵니다. 떨어지는 구간에선 매매할 필요가 없고 물론 여기서 주식을 보유해서 여기서 팔았다면 그것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.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최대한 확률적으로 좋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주가가 전 고점인 가야 될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. 36,300원까지 올라오고 36,850원까지 전 고점을 뚫어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 상승이 나온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에 전 고점을 깨버렸습니다.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날에 장중에 마이너스 8%까지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자 그 다음에도 하락, 또 그 다음 날에도 마이너스 6% 하락, 마이너스 7%, 마이너스 6%까지 거의 4거래일, 5거래일 동안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빠지는 것은 좀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세경 하이테크가 이때 좀 의외로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에 대한 확신과 이 회사를 잘 안다면 이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였겠지만 저 같은 개미 투자자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빠질 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. 확실하지도 않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다시 오를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때 세경 하이테크가 끝이구나 생각하고선 매매를 포기했습니다. 하지만 주가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오고 황금선을 지켜주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정확하게 2월 14일 날 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하니까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도 1% 정도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다시 가야 될 자리까지 올라오니까 그 다음 거래일에 장중에 거의 10%까지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날에도 장중에 4%까지 상승. 이렇게 가야 될 자리와 빠져야 될 자리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며 제가 지나간 차트를 보고선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어떤 종목을 분석하더라도 저는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된다,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어차피 주식은 오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손절이든 목표가든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